평양 인근의 애국열사는 지난 86년 북한 당국이 우리의 국립묘지처럼 조성한 이 묘역에는 남북한 주요 인사들의 가묘 300여 위가 모셔져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인 허헌, 좌우 합작운동으로 이름난 김규식을 비롯해 전혀 뜻밖의 인물인 조봉암이란 인물의 가묘도 포함되어 있다. 조봉암,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이자 2, 3대 국회 부의장, 그리고 2, 3대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 후보. 진보당의 당수였으나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던 인물. 사상전은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 전혀로 안 보라. 주문해야 되는 거, 주문하면 또가 있어, 그냥 그것이 됩니다. 농림장관도 하시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간첩을 했다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간첩이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축산도 간첩은 될 수 없는 사람. 사후 40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그의 죽음.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7월 31일 망우리 공동묘지에서는 40번째의 쓸쓸한 추도식이 열렸다. 오늘 죽선 선생 탄신 100주년과 서거 40주기 추도식을 맞이하여 40년 전 간첩죄로 사형당한 대통령 후보 조봉암의 추도식. 서울 근교에서 지나간 정권 세력들의 정치 음모로 억울하게 법살된 선생에 대한 이제는 흰머리를 입어선 과거 그의 동지와 친지들은 여전히 40년 전 그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40년간) 묘비문조차 남길 수 없었던 그의 죽음. 그리고 한으로만 묻어뒀던 지난 얘기들. 그들은 결코 그 죽음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간첩이 아니죠. 많이들 말이요. 죽을래니까 검사는 만들었거든. 그 정적끼리의 조작이죠. 예, 조작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 양심에 비춰서 그거는 간첩 행위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할 리가 없고. 앞으로 복권해야 됩니다. 복권해가지고 그러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의가 살아나고 정치가 바롭습니다. 죽산 조봉암, 간첩죄로 사형당한 뒤 그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5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촬영했던 이 화면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그의 동영상이다. 하지만 그는 5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 단기 사선이 된 81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완전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경축행사가 소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1948년 건국 이후 구성된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이었다. 난산 끝에 구성됐던 초대 내각에서 처음부터 내정됐던 한 사람.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가로 이름이 높았기에 그의 입각은 최대의 화제였고 비록 6개월 만에 단명했지만 그는 해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농지개혁안을 최초로 입안했던 젊은 정치가 그룹의 리더였다. 소장파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조 장관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 장관의 이제 예를 들면 양곡 수매 정책에 대한 그 법률안이라든가 토지개혁이 아니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이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은 굉장히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관은 언제든지 허리가 꼿꼿하죠. 허리가 꼿꼿하는 건 물리적인 무슨 그 이제 자세도 있겠지만 거기는 자신감, 모든 민중이 나를 뒷받침해줬다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것이 거기에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난마같이 흐트러져서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려울 때 조봉암 씨가 사회봉을 잡으면 해결되었어. 그것은 그 사람 머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냐 하는 것을 의미할 거야. 해임 후 2대 국회에서 2차례나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52년과 56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로 낙선했던 대통령 후보.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함께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유효 득표수의 30%, 무려 210여만 표를 획득했던 조봉암은 이승만의 확고한 정적이었다. 엄청난 표를 받은 거죠, 축산이. 그 당시에 숫자로는 엄청난 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간에 제일 가는 라이벌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남북평화 통일하고 또 없는 사람도 서민층을, 소외계층을 살리도록 하자는 스로건이 진보당 스로건이며 그거를 동조한 거죠. 1950년대에 그런 한국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좌표를 놓는 데 있어서 조봉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줬던 정치가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 2년 후, 그리고 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58년 1월, 포화 각 신문엔 조봉암이 당수로 있는 진보당에 대한 일제 수사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56년 대선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박기춘, 한 사장인 윤길중, 김가로 등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고 하루 뒤에는 위원장인 조봉암마저 구속됐다. 당시 제2야당의 간부들이 전원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인 3월 13일. 공판이 열리기도 전인 2월 25일, 이미 공보실에선 혐의 사실을 문제 삼아 진보당의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희대의 정치적 사건에 법정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에는 유병진 부장판사, 배석에는 배기호, 이병용 판사가 선정됐고 원고로는 조인구 검사, 변호인단은 신태학, 김봉환, 김춘동 등 무려 20여 명이 이르렀다. 문제는 진보당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 평화통일은 북한 괴뢰가 사용하는 문구인데 진보당에서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도인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보안법 위반이라면 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외무장관이 밝힌 평화통일 14개조 방안도 당연히 유죄가 아니오. 피고 조봉암이 주장하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는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국헌을 위해한 처사요. 평화통일론을 비롯한 진보당의 강령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과연 조봉암의 진보당은 어떤 정당이었고 문제가 된 진보당의 강령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전에 어디 사무실, 전에는 당시 진보당 당사가 있던 곳은 종로구 장안동, 지금의 종로 2가다. 여기는 2층에 있었고 3층에 일부를 썼다고요. 3층 일부를. 당시 진보당 간부였던 권대복 씨는 지금도 그 창당 과정의 어려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 얻으려고 그러면 경찰에서 미리 저걸 하고, 그런데도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죽산 선생의 어떤
지지적인 그런 역량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산선생의 힘으로 그 경찰의 박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무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은 1956년 창당된 우리나라 유일의 혁신정당. 그 색깔은 창당 선언문만 봐도 한눈에 드러난다. 이러한 새 이상과 새 사고방식의 기초 위에서 혁신적인 정치 행동을 하려는 대중의 전의로서 진보당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새 이상을 파악하고 이념적으로 뭉친 정당은 필연적으로 방범한 근로 대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피해 대중의 당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대중의 피해 대중의 전위, 사회민주적 색채가 강했던 진보당의 강령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통일론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의 통일 정책은 바로 북진 통일. 온갖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그를 성대하게 끝냈습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국민들로부터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검찰은 바로 이 평화통일론을 문제 삼아 진보당 간부들을 구속한 것이다. 무력 통일은 안 되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는 이런 평화통일론의 상징적인 어떤 주장 혹은 주창이 당시 국민들 또는 전쟁의 후유증에 굉장히 지치고 있었던 피해 대중에게 커다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북진 통일을 일치하는 사람들이 평화통일처럼 무서운 것이 없었다. 즉 북진 통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편으로는 이북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또 극우 반공체제도 강화시키는 그런 일면이 있었는데 평화통일은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안검사건 정부 당국이건 큰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결국 무죄로 판결되고 만다. 무력 북진 통일이 합헌이고 평화통일은 위헌이다. 국현론은 헌법이 직접으로 안 했으면 간접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그거 없거든. 그러면 뭐냐? 결국 이것은 그때그때 정당을 시시비비해서 내세우는 태제로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헌법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닌 이상은 평화통일론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집권자의 비위에 거슬리면 위헌이라 그런 말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보당 강령 정책 평화통일은 무죄다. 공판이 계속될수록 평화통일론에 대한 국시 위반 논쟁이 힘을 잃어가자 검찰에서 새로운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양명산이라는 인물. 진보당 사건 공판정에 양명산이 등장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북한 당국은 피고 양명산을 통해 조봉암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조봉암은 밀소와 진보당 관계 자료를 북한으로 보내는 등 명백한 간첩 행위를 했습니다. 조봉암이 북한의 간첩인 양명산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진보당 관계 서류 등 기밀 서류를 북한 당국에 보내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연이어 북한의 자금을 환전해준 달러상과 죽산의 딸 조호정의 자금 수수 사실, 죽산이 옥중에서 양명산에게 은밀히 정보를 전달했다는 쪽지 등 조봉암의 간첩 행위와 관련된 각종 증거들이 제시됐다. 양명산은 조봉암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 독립운동 자금을 전해준 혐의로 일경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방 이후 양명산이 대북 첩보기관 HID의 첩자로 남북교역에 종사, 돈을 벌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 그랬거든. 어째 이 사람이 휴전선에
또 군인이 철토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찌 12번 왔다 갔다 하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명사 정보관의 첩자 아니야. HIV에. 그러니까 12번 이북에 왔다 갔다 한 것을 어떻게 왜 검사가 기소장에다 공소장에 다 내놓지 않고 증거도 안 내놓고 그저 왔다 갔다 돈 받아가지고 조봉을 줬다. 고백이 안 나거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입증 다 했다는 거지. 우린 그래서는 되겠느냐. 어째서 이거 당국은 묵인하에 간 거 아이가. 너희들이 보낸 거 아이가 하는 그런 식이지. 조봉암은 북한의 자금이란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지만 양명사는 공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자세로 검사의 질문에 짧게 네네라고 대답했을 뿐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우리 1심 때는요, 팍 찌어 땀을 빼면서 검찰 기소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조봉암 씨가 허허 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언제? 당신이 그 돈이 이북에서 보낸 돈이라서 언제 했으며 내가 이북에서 보낸 돈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거 받아서 다음 혼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58년 7월 2일. 서로 조피고가 받은 돈이 북한의 자금인 줄 알고 있었더라도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될 수 없다. 죽사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진보당 간부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박사하고 말이요. 조봉암 씨가 정적관계라는 걸 생각해서 자기도 참 안 됐지만은 5년을 선고했다 그거요. 그 사실 자기 내심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딱 알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요. 그 사람이.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법원은 용공판사를 처단하라는 서북청년단의 군악발로 진리겨졌다.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법원 난입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유병진 판사는 이 재판으로 인해 대통령이 제가해야 하는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결국 탈락하고 만다. 검찰의 항소로 재개된 2심 공판정. 조봉암과 양명산의 간첩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김용진 주심판사 주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양명산은 1심의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하고 나섰다. 1심의 진술 내용은 모두 탕무대의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게 하게 된 거짓말이에요. 일심 증언은 특무대에 감금된 채 조봉암의 간첩행위 사실을 증언하라는 협박에 못 이게 한 거짓말이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조봉암 씨는 국가가 정착적으로 날리는 거지만은 당신은 꼭 살려준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양명사에는. 그런데 내가 사형이 뭐냐? 언도해가지고.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변심이 된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부인을 통해가지고 나한테 찾아보내가지고. 당시 특무대원이었던 한 인물은 양명산의 증언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해 주었다. 조봉암의 간첩 혐의 조작에 특무대가 개입돼 있었다는 것이다. 야, 그거 있잖니. 어제 그러니까 양명산이가 돈 같은 거 동생이 줬다고 만들 거 아니야. 어? HIV 양명산 사건에 의원들이 결국은 가서 저렇게 씌워져서 그 사건과 같이 연결된 거로 이렇게 남기려면 정부에 공개하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의 소란 속에서도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58년 9월 25일 판결은 내려졌다. 피고 조봉암과 양명산의 간첩 혐의를 인정하고 동피고들을 각각 사형에 처한다.
양명산의 자백이 번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은 죽산 조봉암. 그는 왜 간첩으로 몰려야 했을까? 그는 우리나라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였다. 일제시대 사회주의에 경도돼 조선공산당 창당에 깊이 관여했고 이후 상해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돼 7년간 신의주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었다. 죽산 조봉암은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 공산주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그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공산주의가 가장 좋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손잡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산 조봉암도 그러한 부류에 속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그의 정치 행로는 판이해진다. 공산주의를 공개 비판하며 좌익과 결별하고 남한의 정치가로 변신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사회의 질서를 억압과 공포로서 유지하고 있는 대신에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명랑하고 발달한 정치를 수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안식처를 스스로가 정책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 국회 부의장으로 남한의 대표적인 진보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54년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보장하는 4.45 개헌 파동 이후 그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후야당인 민국당의 주류 조병옥, 김성수를 비롯해 민국당 내 가톨릭 계열인 장면, 장택상, 서성일 등과 자유당 원내 소장파인 민관식, 김영삼 등이 신야당 결성에 나섰지만 조봉암은 보수파들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창당하게 되는 것이다. 미 대통령 각하께서는 자유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하셨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고 신익희 씨, 가칭 진보당에서는 조봉암 씨가 각각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며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 혁신밖에 살 길이 없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출마한 조봉암은 선거운동 중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와 야당 후보 단일화 협상을 시작한다. 신익희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려던 계획이 신익희의 급소로 좌절되고 조봉암은 결국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극악한 부정투개표 시비 속에 치러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은 210여만 표를 얻으며 이승만의 강력한 정적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세계 여론이 죽산은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간에 세계 각국 언론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뉴욕타임스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는 이 이승만 박사가 죽산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따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2년 후 조봉암은 간첩죄로 구속됐던 것이다. 59년 2월 27일 한겨울의 날씨에도 마지막 판결을 지켜보려는 방청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가운데 조봉암과 양명산의 간첩죄에 대한 상고심이 열리고 국내외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선고 내용을 주목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피고 양명선이 주장하는 허위 자백의 동기는 극히 유치미약하고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조봉암은 대한민국을 별난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구성하여 수괴인 위원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양명선으로부터 북한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 수사 기록들을 보더라도 양이섭이 그 육군 특무대에서 심호를 받을 때 자살하기도 했다거나 또는 양이섭이 공판받기 전에 한 1개월 이상을 불법 감금되어 있다거나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할 때 양이섭의 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그리고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인위성이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그 소송법상의 그 자백, 이른바 자백 배제 법칙에 반하는 그런 자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죽사는 서대문 형무소 2사 사항 15방에서 5개월을 보냈다. 근데 이건 이거 직구통 밥 주는 이미 환갑을 맞은 나이, 사형 언도 후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기가 스타일분위기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축산 선생은 이렇게 항상 보면은 꼭 그 가운데 정주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책을 보시는데 그 한문 고소를 많이 보셨습니다. 고소. 사형언도를 당하고도 바로 그 고소를 보시는데 참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사형수가 된 대통령 후보 조봉암. 그는 그렇게 자신이 맞이할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옥 밖에서는 눈물겨운 구명운동이 계속됐다. 그의 딸 조호정 씨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이기붕 부통령, 홍진기 내무장관 등 정부 여로에 장문의 탄원서를 보내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보려 했다. 홍진기 법무장관하고 그리고 이기붕 씨 부인이 우리 이대 문과과장이니까 그때 학교로 박마리아 선생 만나러 데려가지고 박마리아 선생한테 했는데 워낙에 좀 찬 사람이에요. 찬 사람이.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뭐 별로 좋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래도 글쎄 제자가 아버지 구명운동을 왔으면 말해도 짜증나게 해줄 때는데 그렇게 안 해. 난 남자들이 하는 일은 잘 모른다. 그래.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모른다 그런 얘기하죠. 내가 무슨 거들을 일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들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형언도를 받은 지 5개월 후인 7월 30일 대법원에 낸 죽산 조봉암에 대한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오후 3시에 내려진 기각 결정은 5시 25분에야 변호인단에 전달됐다. 재재심 청구서를 넣을 수도 없는 시간, 그리고 이튿날 사형은 집행됐다. 재심 청구 기각을 했으면 그 서로 다 변호인은 다 송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심 청구 이유가 없어서 기각했다면 다시 또 누락된 거 가지고 다시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전부 다 박탈한 거죠.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죠. 그런 보통 통상의 살인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형 집행을 6개월이나 3년까지 미루고 있는데 이런 아주 그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에 있어서 사형 집행을 확정 판결을 나고 바로 다음 날에 집행한다는 것은 이건 참 법적으로 법률 자체의 그런 규정이 사형 집행을 언제까지 연기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기본적인 헌법 정신이나 법의 정신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는가.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59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기 중인 검사실로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죽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날 오빠하고 같이 면회를 갔는데 아버지 몸이 불편하시니까 면회 안 나갔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다가 간수 부장이 그래요. 그래서 설마 그러니. 그리고
그게 부결이 됐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집행할 줄은 몰랐죠. 그럴 수가 없죠. 아니, 그게 재심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 이튿날 집행하는 법이 어딨어요. 역사에 없는 일이죠. 이곳에서 죽사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을 것이오.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패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나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향년 61세, 회갑을 2달 앞두고 죽산 조봉암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누추한 종말을 불과 8개월 앞둔 때였다. 그의 죽음은 정부의 보도 통제로 철저히 숨겨졌다. 그리고 40년, 간첩으로 죽은 그의 존재는 철저히 역사 속에 묻혀졌다. 그러나 결코 그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죽산의 딸 조호정 씨는 40년을 하루같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도 한 번 간첩으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살아생전에 그랬듯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로에 탄원서를 내고는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고 굳건했다. 세월이 많이 변해서 요즘 또 조봉암 선생 복권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라고 난 조봉암도 복권식이고 부대표도 다 복권식이고 과거 뭐 복권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애국자 만들어주고 지금 냉기는 정식이 없다고 하지만 그 미소간에 정식이 됐지 우리 한국도 강화되고 있잖아 지금 냉전이. 조봉암 선생은 전향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향하려고 한 거야. 전향해야 되는 거 전행하면 또 갚을 수도 있어, 저라면. 그냥 그 행위다. 이부에 돈 안 받았어야지, 그 돈은. 이부에 돈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전행했다고 그래. 한편에선 그의 복권운동 역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8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국회에 보내졌지만 그 역시 반향이 없었다. 그의 복권운동에 앞장서왔던 전 국회 부의장 윤길중 씨. 진보당 간사장으로 죽산과 함께 구속됐다 무죄 석방됐던 그는 아직도 죽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죽산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를 지키고 엄격한 태도를 취해서 남북한의 관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는 공산당에 들 수 없고 공산당을 모으는 것은 정치의 음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지주, 친일파 지주들 집단이잖아요. 한민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을 하고의 이제 결탁이 다 야합이 돼서 아버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1958년 1월 6일이죠. 1월 6일 날 법무장관실에서 이희봉 의장 지시에 의해 공안 책임자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산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죽산을 간첩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서 잡아놓자.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진보당의 통일정책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조작을 해가지고 잡아넣자. 그래서 기본적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결코 입증할 수 없는 주장들. 하지만 그 배경을 추론할 만한 객관적 증거들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주한미 대사관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결론은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배후에 이승만 정권의 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I heard from a Korean here in the States later that this Korean had been he had been a high official in the Korean government even prior to the Japanese. Been one of the few Japanese who was a high prosecutor. And he was a close friend of the judge on the Chobong-am case. This man, and I can't think of his name, he was an older man, much older than I am, told me, and this is 10 years ago, that the judge told him that Rhee sent word to him, get him executed immediately. You know, no waiting around, because I don't want any stalling. And so the whole thing was moved up and done in such a hurry that nobody had a chance to really realize what was going to happen. 당시의 국무회의 비망록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이 나눈 대화 속에는 곳곳에 조봉암 죽음의 대통령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 보이고 있다. 판결 이후 유경진 판사의 질의에도 이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서라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 네. 선생님이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MBC에서 나왔습니다. 예. 취재진은 당시 시경의 자문역으로 있던 한승격 씨를 통해 죽산의 죽음에 치안국이 관여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참 억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참가해서 한 게 보존에 대한 양심의 가치는 받고 있습니다. 정평조합 이렇게 활동하시고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 와세다 대학 법정대 출신 지식인 한승격 씨. 그러나 58년 당시 남파 간첩이었다가 전향한 경력 탓으로 그는 시경에 협력하고 있었다. 하루 최치환 시경국장이 그때 남가이라는 그 일본 요리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5, 6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술도 많이 먹었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음식을 놔둬서 맛없디다. 며칠 전에 경무대에서 사상 담당 검사님하고 그 다음 치안국장님하고 박 국장인가 그리고 김창룡 정무대장하고 자기하고 3.15 선거대책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지금 진보당 의랑 두고는 이승만 승리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경 치안국대로 또 정무대대로 또 시경장실도 우리 단체들이 각각 책임지고 어떻게 진보당
당을 말이야 와해말살지를 대책을 연구하지 않고는 말이야 선거리자 누구는 도저히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본 방향은 조봉암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을 밀어야 된다. 진보당을. 그래서 국가보안법이겠는가 뭐 대공법이겠는가 위반으로서 잡아였는 길밖에 없다. 그의 말처럼 죽사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 사람이 그 공산당과 관계되는 막스 레닌주의와 관계되는 그런 그 사상적 표현이 많으니 이것은 B팀 말하면 유한식, 한승격, 최모 등이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조사 분석해서 제출했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광국법 위반으로서 진보당을 와해시키자 이렇게 방향 내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대의 정치적 거목을 죽음으로 몰고 가야 했던 한 지식인. 한승격 씨는 이제서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했다. 참 역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어쨌든 좀 과거에 이 관계했던 경찰관, 검사, 판사도 다 좀 반성해서 참 진보당이라는 걸 그렇게 한 게 정권이 대통령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그 숱한 그 희생을 지겠다는 걸 반성하고 좀 사면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승격 씨의 말처럼 사회는 변했다. 죽산에 대한 평가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새로이 내려지고 있다. 다양한 쟁점들,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잘 조봉암 연구가들이 내놓은 새로운 평가들. 문은 난력의 분단 시대에 민중을 하여금 희망을 갖게 했던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만 그러한 정치가 있습니다. 죽사는 국회 내에서 중도 세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 죽산 선생의 활동이 아무래도 죽사는 이곳에서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진보당을 탄압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진보당은 저 서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정치 세계는 보수 정당 대 혁신 정당, 말하자면 보혁 대결로 건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사면법상의 그 사면의 대상에 죽은 사람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거는 단지 조봉암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윤희상 씨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면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단 말씀이죠. 그런 경우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 최소한 법적인 명예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랬을 때 그분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간첩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명예를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사면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죽산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죽산이 사형당할 당시 겨우 30대 초반이었던 죽산의 딸 조호정 씨는 벌써 고희를 넘긴 나이가 됐다. 과연 살아생전에 사면복권된 아버지의 묘소에 참배를 할 수 있을지. 조호정 씨는 지금 아버지 죽산에 대한 회고록을 집필 중이다. 젊어서는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고 우리의 파란 많은 근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가장 중심에서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당대의 한 정치가였던 아버지. 단지 다수를 위한 정치를 펼치려 온몸을 던졌다 비명에 가야 했던 너무나 다정했던 아버지 죽산 조봉암. 그러나 사후 40년간 비문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기록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단지 옳은 일이기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묘지성만 있는 비문 없는 묘소에 아버지 죽산의 제대로 된 이름이 새겨질 날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대통령 집선제 개헌을 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극적인 효과를 봐야 하고 저기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위 부대가 그러한 출동 명령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